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2살에 딸 하나 둔 주부 전은혜라고 합니다. 1살 연하의 남편과 28살에 결혼을 했으니 이제 결혼 24년 차네요. 결혼한 지 이 정도가 되고 나니 시어머니를 갈구는 며느리가 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좀 있으면 잡아먹을 수도 있으려나요? 물론 제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도 쉽지는 않았답니다. 27살에 1살 연하인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당시 남편은 전문대를 졸업한 신입 경찰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경찰이다 공무원이다 하면 좋은 직업이라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별로 인기 없는 직업이었죠. 남편이 경찰이 된 건 바로 시아버지 때문이었다는데요.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평생 경제적으로는 별 볼 일 없었던 시아버지의 권유로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었다 합니다. 아마 일찌감치 연금을 염두에 두신 게 아닌가 싶네요. 당시 저는 일반 사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회사에서도 동네 아주머니들에게도 신부감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멀끔한 외모에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썩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고민 끝에 딸이 좋다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셨는지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어렵사리 허락받은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는 혼수와 예단을 엄청 챙기셨습니다. 합가하기로 했음에도 저희 장롱, 침대, 화장대는 기본이고 시부모님 침대와 화장대, 그리고 냉장고에다가 TV까지도 사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시댁 쪽에서도 보낸 것에 맞게 해주겠지 하고 내심 기대하고 계셨죠. 근데 함으로 예물은 하나 없이 사주단자만 보내셨더군요. 엄마는 이 사실에 기막혀 하셨지만 옆에서 보던 나이 많은 고모님께서 이게 전통이라 이야기하며 잘 배운 집이라고 하시는 바람에 설득을 당했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죠. 시누이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부터 범상치 않았던 시어머니의 요구 덕에 어느 정도는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었죠. 저희 결혼 당시 50세셨던 시어머니는 그 연세에 그런 분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난스럽게 절약을 하셨습니다. 당시 시아버지가 여전히 일을 하시는 중이라 형편이 아주 힘들진 않았죠. 그리고 남편 또한 시어머니께 충분한 생활비를 드리는데도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부족한 건지 자꾸만 저에게 눈치를 주셨습니다. 사람 하나가 늘어서 돈이 더 많이 든다며 비누랑 치약이 빨리 떨어진다고 투덜거리셨죠.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채워 넣을 수가 없었던 것이 남편은 당시 생활비를 시어머니께만 드렸고 저에게는 주지 않았기에 저에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혼할 때 가져온 돈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화장실 휴지는 3칸만 쓰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네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무엇라 할 수 없던 초보 며느리였죠. 게다가 언제나 찬물로 설거지를 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시댁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설거지 잠깐 하는데 기름이 들어봤자 얼마나 든다고 며느리 손이 얼어 터지던 말던 그런 건 상관없으신 분이었죠. 몰래 틀어도 봤지만 그때마다 호되게 혼날 뿐이었네요. 뿐만 아니라 그놈의 기름값 때문에 겨울 내내 보일러도 못 틀게 하셨죠. 사실 그때만 해도 효율이 더 나은 가스보일러를 쓰는 집이 대부분이었건만 시어머니는 보일러 교체비가 아까워 가스보일러로 바꿀 생각은 하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싼 기름값을 들이기는 싫으셨겠죠. 씻을 때 아주 잠깐 말고는 보일러도 못 틀게 하셨네요. 그마저도 조금 오래 씻는다 싶으면 보일러를 꺼버리곤 하셨죠. 그래서 저와 남편은 밤에 전기장판만 튼 채로 한겨울 추위를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 전기장판도 언제 샀는지 모르는 오래된 외국 제품이라 전압이 안 맞아서 변압기를 써야 했죠. 그런데도 그 물건이 외제라는 이유만으로 엄청 좋은 것을 내어주신 듯 생색을 내곤 하셨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어느 나라 제품인 줄도 정확히 모르면서 그저 외제가 최고라 생각하셨고 그것을 자랑하며 허세 부리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는 분이셨죠. 골프의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이 늘 가짜 골프웨어만 입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인 양 유세를 떠셨죠. 사실 자신의 돈이 들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무식하게 굴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근처에 생긴 신도시에 대형 마트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대형 마트를 가보았죠. 그곳에서 시어머니가 어찌나 귀부인인 척을 하는지 누가 보면 그 신도시 큰 아파트에 사시는 줄 알겠더군요. 평소 시장에 가서는 물건값을 깎다가 싸움까지 하시는 분이 고고하게 상품을 둘러보는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평소 잘 먹지도 않는 것들을 카트에 담으시더군요. 외국 원두 커피라든지 드셔보셨는지는 모를 프랑스산 와인, 그리고 짜디짠 외국 햄 등을 나는 이런 거 먹고 산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고르셨습니다. 결국 그날 장본 값이 15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요. 당시 장 보는데 15만 원이면 엄청 많이 산 거였죠.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모시고 왔으니 군소리 없이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혹시 너무 많이 나왔다고 뭐라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 눈치를 봤는데 역시나 시어머니는 본인 돈 나가는 것이 아니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군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감정이 상했네요. 네 돈 내 돈 딱 그어놓고 내 돈은 아깝고 네 돈은 써도 되는 돈이라는 의미로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께 드리는 생활비를 제가 관리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남편은 이제껏 제가 돈이 필요하다 하면 지갑에서 2만 원, 3만 원씩 동생한테 용돈 주듯 꺼내주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야기를 꺼낸 거였죠.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남편이 일단 어머니께 여쭤보겠다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힘들겠다는 예상은 했습니다. 역시나 남편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펄펄 뛰며 그건 안 된다. 어디 카시집 온 며느리가 경제권을 가지려고 들어들기를 하셨죠. 사실 내 남편이 벌어온 돈을 내가 관리하는 게 왜 안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긴 했지만 어머님 말씀대로 갓 시집 온 힘없는 며느리였기에 그냥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저는 임신을 했고 남편은 그쯤 형사로 보직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보직이니 좋은 일이지만 저는 좋아할 수만은 없었죠. 보직을 변경한 이후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와 제가 단둘이 지내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체 편하게 해주시는 분도 아니었고 잔소리와 간섭도 많은 분이다 보니 저 혼자 그 모든 것을 겪어내야만 했죠. 임산부임에도 먹고 싶은 음식 하나 제대로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먹고 싶다 하는 음식은 모두 반대를 하시더군요. 닭이 먹고 싶다 하면 애가 닭살 된다면서 안 된다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애가 커져서 안 된다고 반대하셨죠. 복숭아는 애 살에 털이 난다고 딸기는 애 코가 딸기 코 된다고 억지를 부리시더군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은 죄다 안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초밥은 날 것이라 안 된다고 하셨고 하다못해 오징어를 먹겠다고 하면 애가 흐물된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 먹고 싶은 음식을 말씀드려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참다 못한 저는 어머니 몰래 친정 오빠를 찾아가 오빠 회사 앞에서 복숭아랑 딸기를 먹고 온 적이 있네요. 지금 생각하면 내 돈 주고 사 당당하게 집에 와서 먹을 걸 왜 그렇게 눈치를 봤나 싶지만 그때는 그렇게 시어머니가 어렵더군요. 심지어 산부인과 검진을 가는 것까지 돈 든다며 눈치 주시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검진비 친정에서 해주시는 거라고 소심한 반항을 했네요. 그랬더니 더 이상 병원 가는 것에 무엇라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임신 중 저를 서운하게 한 시어머니의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께 저와 함께 검진에 가 주십사 부탁을 드린 날이었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왜 그런 부탁을 하는지 남편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더군요. 결국 혼자 간다는 저를 굳이 따라 나선 시어머니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아기가 작다고 엄마가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호호호, 그게 웬 말이에요. 얘같이 많이 먹는 임산부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늘 임신한 며느리가 새끼 밥 먹는 것도 눈치를 주더니 뱃속의 손주한테까지도 눈칫밥을 주시는 것 같아 그렇게나 서럽더군요. 그래도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 애써 미운 감정을 삭혀버렸네요. 그렇게 힘겨운 임신 기간 끝에 마침내 출산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산후조리원이 별로 없던 시절이라 저는 아이를 낳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산모 식단 역시 중요한데
정말 멀건 미역국만 줄창 끓여주더군요. 소고기 미역국, 조개 미역국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에 미역만 넣어 멀건 미역국만 끓여주셨죠. 국이라기보다 그냥 뜨거운 미역물 수준이었네요. 저는 너무 서러웠지만 출산으로 지쳐버려 그런지 화낼 기운도 없더군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아기를 잘 봐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기를 재우고 아기 옷을 따로 세탁하려 나왔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말리셨죠. 유난 떨지 말고 어른 옷 빨대 한 번에 돌리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기 옷은 따로 손빨래 할게요. 아직 갓난아기 옷이잖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고집을 부리셨고 저도 조금 화가 나더군요. 결국 제 언성이 조금 높아졌는데 때마침 시누이가 왔습니다. 시누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엄마, 애기 옷 원래 따로 빠는 거야. 왜 그래 진짜? 하며 어머니를 나무랐죠. 시누이의 말에 유난이라고 하시던 어머니가 한 발 물러나셨고 저는 그 덕에 아기 빨래는 따로 할 수가 있었네요. 이후 아기가 걸음마를 조금씩 시도하려고 할 무렵 시어머니가 어디서 얻어온 건지 도통 정체를 알 수 없는 낡은 보행기 하나를 갖다 주시더군요. 그런데 그 보행기는 도저히 태울 수 없는 폐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저는 마당 한 구석에 뒀다가 며칠 뒤 시누이가 왔을 때 그 보행기를 슬쩍 보여줬죠. 그랬더니 시누이가 기막혀 하면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런 거 어디서 얻어온 거야? 만태기 삼촌네서 가져왔다. 그 만태기 삼촌은 근처에서 고물상 하시는 분입니다. 순간 시누이가 꽥 하고 소리를 질렀죠. 아, 진짜? 언니, 이거 갖다 버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버리긴 뭘 버려? 그거 외제야. 하며 받아치시더군요. 한데 그 보행기의 상태는 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만들었다 해도 절대 쓸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수평도 잘 안 맞아서 기울어져 있는 데다가 바퀴에는 이물질이 낀 건지 녹슨 건지 그마저도 잘 돌아가지도 않았으며 또 손잡이에는 때가 어찌나 새까맣게 껴있는지 잘 지워지지도 않더라고요. 그야말로 유물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 보행기를 못 버리게 하시는 시어머니 덕에 아이 보행기도 못 태워졌네요. 게다가 아이 돌잔치 후 어머니가 아이 돌반지 산 돈, 이건 내 손님이 낸 돈, 이건 저번에 너 먹을 거 산 돈 하시며 이 핑계 저 핑계로 돈을 가져가 버렸죠. 그렇게 돈을 뺏기고 나니 막상 남는 돈은 몇 푼 되지 않았네요. 이렇게 보면 저희 시어머니가 굉장히 근검절약하는 분이라 그런가 보다 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였죠. 그렇게 저나 손주한테는 못 쓰게 하고 뭐 하나라도 더 뺏어가려 하면서도 정작 시어머니 본인은 허세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시댁 냉장고는 항상 좋은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죠. 게다가 유기농 달걀이라든지 유기농 설탕 이런 비싼 재료를 쟁여놓는 걸 좋아라 하셨거든요. 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변에 유기농 제품 먹는다고 자랑하고 싶은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수입 코너에서 파는 외제 버터, 치즈나 소시지 이런 것이 한가득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것을 엄청 고급으로 생각하고 그 누구도 손을 못 대게 하셨죠. 가끔 시누이가 와서 먹어도 뭐라 잔소리를 할 정도였네요. 그러면 시누이는 안 먹을 걸 뭐하러 샀냐고 비아냥대곤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허세는 냉장고 전 식품뿐만이 아니었죠. 명품 브랜드도 잘 모르시는 분이 갖고는 싶으셨는지 어느 날 저에게 명품 가방 가격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00만 원은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기겁을 하시며 그런 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죄다 사치하는 사람들이라고 흉을 보시더군요. 그러더니 뉴스에서 가짜 명품을 압수해 폐기시킨다는 보도를 보던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저런 거 진짜 다 폐기하는 거냐? 엄마 하나 구해다 줄 순 없어? 하시네요. 남편은 어머니의 질문에 큰일 날 소리 한다며 그런 생각 하지도 마셔라 했고 시어머니는 단호한 아들의 말에도 여전히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허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뭐 하나를 사면 꼭 외제를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비싸지도 않은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며 동네 방네 우리 집 외제 쓴다 하는 그런 자랑을 하고 싶어 하셨죠. 어느 날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집에서 쓰는 청소기가 외제라고 자랑을 하시는데 듣고 있는 저는 어이가 없었네요. 언제 어디에서 샀는지도 모를 그 외제 청소기는 연결 호스가 다 헤어졌는데도
수리를 할 수가 없어 청테이프를 칭칭 감아서 겨우 작동만 하는 상태였으니까요. 다른 날은 다리미를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집은 외제밖에 안 쓴다고 으스대는데 그 다리미 너도 나도 다 쓰는 필빵빵 거였습니다. 게다가 어느 날은 동네 미용실에서 얼마 전에 외제차 뽑았다고 자랑을 하시는데 20만 킬로 가까이 타서 누가 줘도 안 가져갈 상태의 중고차를 싸게 구입하신 거였죠. 시어머니의 못 말리는 허세를 지켜보는 저는 언제나 조마조마했습니다.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거의 대부분 집 앞에 있는 단골 미용실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 그렇게 부자인 척 하시는 분이 파마를 할 때면 3만 원인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10,000원을 떼먹고 오시곤 했네요. 그리고는 양심도 없이 한 달 뒤에 가서 머리를 다듬어 달라고는 하시곤 했죠. 물론 공짜로요. 그래서 제가 하소연하시는 미용실 사장님께 따로 돈을 드린 것만 해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시어머니한테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애원을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건데 뭐하러 돈을 주고 왔냐고 저에게 뭐라고 하시곤 했네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그 미용실에 가서는 다음에 우리 며느리한테 돈 받으라고 하고 머리를 자르고 오셨죠. 게다가 시장에서는 어머니께 물건 안 판다고 하는 상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트에서 고상한 척 우아하게 돌아다니시는 시어머니는 시장에서는 깎다 못해서 상인과 다투신 것도 여러 번이었죠. 그리고 친정에서 명절이면 항상 시댁에 과일 같은 명절 선물을 보내시는데도 시어머니는 친정에 뭐라도 한 번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다 부끄러워서 처음 몇 번은 제 돈으로 선물을 사갔죠. 시어머니가 보냈다면서요. 하지만 나중엔 이 사실을 털어놓고 시댁에 선물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친정엄마는 명절이면 선물을 보내고 계시네요. 또한 설날에 세배하러 온 조카 손주들한테도 세뱃돈 한번 제대로 주신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다 민망해서 따로 챙겨주기도 했죠. 그렇게 남의 것은 하나 더 뺏으면서도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베풀 생각이 없던 시어머니는 상식을 파괴하는 행동도 자주 하셨습니다. 평소 쓰레기를 버릴 때면 20리터 쓰레기 봉투 위에다 또 20리터 정도를 더 얹은 채 테이프로 둘둘 감아서 내놓곤 하셨죠. 그렇게 해두면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이 가져가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리터만 꾹꾹 눌러 채워서 내놓으려고 할 때면 그걸 왜 벌써 내놓으려고 하는 거냐? 하며 말리셨죠. 혹여나 제가 어머니 몰래 내놓으면 번개처럼 도로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쓰레기 봉투에 남은 공간이 하나 없는데도 끝까지 더 넣을 수 있다고 바득바득 우기시더군요. 솔직히 쓰레기를 넣는 게 아니라 1+1으로 붙이는 꼴이었죠. 그야말로 20리터를 무단 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시장에 갔다가 들어오는데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통화 중이시더군요. 아니, 우리가 운전한 게 아니라 회사 직원이 운전한 거라고요. 이거 못 내요. 저는 이게 뭔 소리인지 가만히 들어보니 며칠 전 남편과 친정에 가던 길에 찍힌 과속 카메라 이야기 같았죠. 남편이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가 날아온 건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 거짓말까지 해가며 못 낸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거 유리 아빠가 그런 거예요. 주세요. 제가 낼게요. 하며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전화통을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끝까지 우겨대시더군요. 저는 정말 창피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경찰인데 정말 왜 저러시나 싶었죠. 남편이 말하던 진상 민원인이 바로 시어머니구나 싶었네요. 하지만 싫다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무식한 아집에 저 역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결혼한 지도 어느덧 9년이 되었죠. 그 해 명절 연휴에 저와 아이는 친정에 가서 일주일 정도 지내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온 지 6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이 왔습니다. 예, 빨리 여기로 좀 오너라.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인데요? 네가 미장원 여자한테 돈 줬잖아. 근데 이 여자가 세상에 안 줬다고 막 우기잖아. 정신머리가 없는 건지 정신 나간 건지. 하여튼 빨리 이쪽으로 와봐라. 어머니의 두서없는 소리가 이해는 안 갔지만 목소리가 아주 다급해 보였기에 일단 저는 아이를 친정에 둔 채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이 아니라 동네 파출소로 오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파출소로 갔더니 머리가 헝클어지긴 했어도 멀쩡한 시어머니와 상태가 제법 심각해 보이는 미용실 사장님이 보였습니다. 사장님 얼굴에는 이미 멍이 파랗게 올라오는 중인데다가 옷도 찢겨 있었고 입술도 터져서 피가 맺혀 있는 상태였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 그랬더니 경찰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권수라님 보호자 되시나요? 네. 지금 이거 폭행이라서 두 분이 합의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경찰서 넘어가서 유치장 가셔야 해요. 경찰의 말에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강력계 형사라며 버럭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대충 알겠더군요. 우선 저는 미용실 사장님께 어머님을 대신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미용실 사장님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는 듯 입을 여셨죠. 유리 엄마, 내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자기 시어머니 머리 거의 공짜로 해줬어. 알지? 근데 오늘도 정초부터 와서 머리 잘라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무 성질이 나서 돈 가져왔냐고 했지. 그랬더니 또 유리 엄마가 줄 거라고 하길래 돈 가져오지 않으면 안 해준다고 했어. 내가 유리 엄마한테 돈 받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혼자 부자인 척은 다 하고 다니면서 머리 자르는 값 7,000원이 없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어서는 아주 잡아 뜯어 놓는데 아이고 진짜 암튼 난 합의 못해. 저 옆였네. 내가 기필코 콩밥 먹이고 말 거야.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은 저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당당한 건지 또다시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 두고 봐. 내 아들이 강력계 형사라고. 빨리 전화해. 당장. 저는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말하고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저에게서 정황을 전해 듣고 난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묻더군요. 상태는 어느 정도인데 어머니는 괜찮으신데 미용실 사장님 상태가 별로야. 내가 금방 갈게. 남편과의 통화를 마친 뒤에 시아버지가 먼저 파출소에 도착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남편에게 상황을 전해들은 듯 바로 미용실 사장님한테 사과부터 하셨죠.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방방 뛰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왜 당신이 사과하냐고! 뭘 사과할 게 있다고 그래? 그리고 20분 후에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경찰에게 먼저 사건 경위부터 묻더군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합의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진짜 유치장 들어가고 재판 받고 하셔야 해요. 빨리 사과부터 하세요. 이제껏 아들만 믿고서 큰 소리쳤던 시어머니는 아들의 그 말에 쫄긴 한 모양인지 꼬리를 내렸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대신해서 100번이고 사과를 하셨고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결국 미용실 사장님께 치료비, 일주일 영업 못하는 손해비용,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해서 총 500만 원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이 일로 인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습니다. 어머님께 이제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며 시골로 내려가자고 선포를 하셨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싫다고 하면서 잘못한 게 없다고 버티려 들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안 내려가면 이혼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씀에 시어머니는 꼼짝 못하고 시아버지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셨죠. 그 일이 있은 지도 이제 10년이 넘었네요. 딸아이도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제 70이 되셨죠. 물론 여전히 짱짱하십니다. 그리고 24년 차 며느리인 저 역시 짱짱하게 되었죠. 요즘 제 취미는 바로 시어머니 놀리는 겁니다. 시댁에 가서 설거지하면서 가스비 제가 내요 하고는 온수 펑펑 씁니다. 그리고 비누랑 치약 꺼내놓고는 제 거 사왔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요. 또 화장실 갈 때 어머니 휴지 6칸 쓸 거예요 하고 화장실을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시길래 이젠 그렇게 버리면 무단 투기하는 거라며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하고 훈계도 하네요. 찾길에 카메라 있으면 저거 찍히면 어머니가 따져주는 거죠? 라면서 놀리기도 하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 공무원 참 불쌍하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잘못하셨다는 걸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미용실 지나가다가 엄니 여기선 깽깐 물어줄 일 없죠? 하면서 뼈있는 농담을 날리기도 하죠. 물론 요즘도 외제 하시는데 암만요. 청테이프 감아 쓰세요. 어머니 좋아하는 외제.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골려대기도 합니다. 제가 그러면 시어머니는 이제 아주 기어오른다고 성을 내시곤 하네요. 그러면서 저는 기죽지 않고 제가 뭐 없는 말 했대요? 어머니가 그러셔놓고 하며 웃어버립니다. 처음엔 그렇게 어렵더니 이젠 저도 50이 되니 할 말은 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도 이제 같이 늙어간다 생각해서 그런지 더 이상 저한테 찍소리도 못 하십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러니 시아버지도 남편도 그저 같이 웃을 뿐이죠. 게다가 시누이는 언니 말이 틀린 건 없지 라며 제 편을 들기도 하고요. 남편은 여전히 바쁘긴 하지만 예전처럼 집에 못 들어올 정도는 아니네요. 모든 게 그렇게 순조롭게 잘 흘러가 보니 이젠 제 마음도 편하고 가정 또한 편안해졌습니다. 말 많고 서럽기도 했던 시집살이였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이 되었죠. 우리 어머니 적당히 괴롭히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